안녕하세요. 인생 추억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여러분의 하루에 잠시 쉬어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 30대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시댁과의 갈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물이 누군지 특정되지 않게 각색했으니 함께 들어보시죠. 서연은 아침마다 시댁 단톡방을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 시어머니가 올리는 건강정보, 시누이가 공유하는 육아 팁, 시동생이 보내는 가족 사진들. 모두 다정하고 따뜻해 보였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그 온기의 중심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단톡방에 올라오는 메시지들은 언제나 형식적이었고 서연이 무언가 보내면 읽음 표시만 뜰 뿐 반응은 미지근했다. 시어머니는 늘 강조했다. 우리 가족은 서로 숨김이 없어야 한다고. 무슨 일이든 함께 나누고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다. 정말 그럴까? 왜 나는 늘 뒷북을 치는 기분일까? 명절이 다가오자 분위기는 더 이상해졌다. 시댁 단톡방에는 명절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는데 어딘가 빈틈이 많았다. 누가 무엇을 준비하겠다는 말은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보이지 않았다. 서연이 물어보면 시어머니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고 시누이는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 명절 당일이 되면 모든 일이 서연에게 쏟아지는 것이 뻔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휴대폰을 보며 피식 웃었다. 서연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화면을 감췄다. 그 순간 서연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왜 감추지? 우리 가족은 서로 숨김이 없어야 한다면서. 남편의 태도는 점점 더 모호해졌고 시댁 식구들과의 대화에서도 서연만 모르는 듯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다. 밤늦게 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다. 왜 나만 모르는 이야기가 많지? 왜 나는 늘 겉도는 기분일까? 찝찝함은 점점 커져갔고 서연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명절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전화를 걸어오더니 서연에게 물었다. 요즘 애는 왜 그렇게 키우냐고. 서연은 당황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길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요즘 아이들은 너무 버릇없이 큰다고. 예의를 가르쳐야 한다고. 서연은 변명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다. 시댁 단톡방에서는 명절 음식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시누이가 말했다. 자기는 바빠서 도와주기 어렵다고. 시동생 아내도 비슷한 말을 했다. 결국 서연이 대부분을 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자 시어머니는 괜찮다며 서연이 알아서 하면 된다고 했다. 도와준다던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모를 일이었다. 남편에게 말했다. 시댁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냐고. 남편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니야, 당신이 예민해서 그래. 우리 엄마 원래 저래. 서연은 답답해 목이 막혔다. 남편조차 자신의 편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시댁 단톡방에 시누이가 이상한 메시지를 남겼다. 여기 말고 저기 방에 보내세요. 서연은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여기 말고? 저기 방?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또 다른 단톡방이 있다는 뜻인가? 자신을 뺀 단톡방이? 서연의 손이 떨렸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찝찝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서연은 직감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서연은 무심코 화면을 봤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알림창에 떠있는 단톡방 이름. 본가 가족방 진짜. 서연이 속한 단톡방 이름은 본가 가족방이었다. 거의 같은 이름이지만 자신이 없는 진짜 단톡방이 따로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숨이 막혔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남편이 샤워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고 서연은 황급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맞이했지만 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내가 왜 따돌림을 당해야 하지? 무엇을 잘못했지?
시댁에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 명절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를 잘 키우려고 애썼는데, 왜 나만 빼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다. 다음 날부터 서연은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남편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시댁 식구들의 말투를 분석했다.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실수가 터졌다. 신우이가 메시지를 잘못된 단톡방에 보낸 것이다. 어차피 며느리는 몰라도 돼. 우리끼리 얘기하자니까. 서연은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며느리. 그들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라 며느리일 뿐이었다. 그들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공허함만이 남았다. 명절 당일 서연은 시댁 문을 열고 들어섰다.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지만 서연의 표정은 차가웠다.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시댁 식구들은 평소처럼 이야기를 나눴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서연이 입을 열었다. 시어머니,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물론이라고 했다.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본가 가족방 진짜. 그게 뭔가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고 신우이는 눈을 피했다. 시동생은 당황한 표정으로 형을 쳐다봤다. 남편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오해야, 서연아. 그거 그냥 예전에 쓰던 방이야.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 왜 저만 빼고 쓰세요? 왜 제 욕을 거기서 하세요? 신우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형수,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비밀방에는 서연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음식 솜씨를 비난하는 글, 육아 방식을 문제 삼는 대화, 왜 우리 집안에 안 맞냐는 뒷담화. 심지어 남편이 서연의 행동을 가족들에게 보고한 내용까지 있었다. 서연은 참고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다.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감정이 있어요. 왜 저를 이렇게 대하세요? 시댁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남편이 끼어들어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서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사건 이후 며칠 동안 서연은 친정에 머물렀다. 남편은 매일 전화를 걸어 사과했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지만 서연에게 그 말은 공허하게 들렸다. 이미 신뢰는 무너졌고 되돌릴 수 없었다. 시어머니도 전화를 걸어왔다. 체면 때문인지 사과는 했지만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해해주렴.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가족? 그들에게 나는 가족이었나? 서연은 긴 시간 고민했다. 이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 남편을 믿을 수 있을까? 시댁과 다시 화해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우선순위로 두기로 결심했다. 남편에게 조건을 제시했다. 당분간 아이와 함께 따로 살겠다고. 시댁과의 관계도 최소한으로 줄이겠다고. 남편이 정말로 변화하고 싶다면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다. 분가를 하겠다고. 시댁과도 거리를 두겠다고. 시간이 흐르고 남편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시댁 단톡방은 삭제되었고 시어머니도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연은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서연은 처음으로 진짜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